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영을 말하다의 진행자 카인드였습니다. 이 피규어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고 있는 이 분야는 바로 미소녀 피규어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만드는 원형사에 따라 아주 다양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며 특히 어떠한 컨텐츠에 접목을 시켜도 어색하지 않는 다재다능한 컨텐츠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미소녀 피규어에 관련되신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 2016년 금손 페스티벌의 금상 수상자와 그리고 2017년 하위페어에서 많은 분들에게 작품을 선보이신 미소녀 피규어 조형사 픽시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픽시님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미소녀 피규어 조형 작가 및 스태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픽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에서 말씀하신 픽시란 닉네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왜 본명을 안 쓰시고 이 픽시를 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픽시라는 닉네임을 따로 이제 본명을 안 쓰고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닉네임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픽시의 이름에 픽시란 닉네임에 혹시 뜻이 있을까요? 정말 딱히 큰 뜻은 없고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되게 즐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일러스트도 되게 많이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시브라는 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픽시라는 두 글자를 따와서 그걸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픽시라는 닉네임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모 사이트에서 앞부분을 따오신 이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픽시라는 닉네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죠. 저는 사실 요정을 떠올리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정에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픽시라고 하면 이제 요정이나 픽시 바이크 자전거 쪽으로 이제 관련이 있냐고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은 일절 관련은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형사 위치에 계신데 이 조형을 어떻게 하시다가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 계기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부터 되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 등 서브컬처를 되게 즐겨봤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도 생겼고 그 캐릭터에 대한 이제 피규어도 알게 되고 구입하려고 또 알아봤는데 제 마음에 속 드는 그런 퀄리티를 가진 피규어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아쉬움을 느끼고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이제 저는 원래 미술 전공도 안 했고 이제 처음 막 전문적으로 접하려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피규어가 아무리 이제 많이 상품화되고 이제 다양성도 많아지고 해도 저는 미술 작품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조형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반대가 혹시 있었나요? 네,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이제 한국 시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잘 되려나 그런 걸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작품 활동을 해오고 다른 데 출품도 하고 이제 그런 경력들을 주위에 보여주니까 이제는 인정해주고 다들 이제 저를 오히려 응원해주고 밀어주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하고 있는 분야가 미소녀라는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미소녀인지 크리처도 있고 메카닉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왜 굳이 미소녀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는 미소녀를 만드는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소녀를 만드는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소녀는 아무래도 이쁘기도 하고 네. 게다가 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컨텐츠 주목이 되는 컨텐츠 뭐 그런 매력이 없고 그냥 그런 이유 없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런 매력도 이제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미소년 피규어에는 로망이라던가 되게 많은 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예. 예. 아주 상남자이십니다. 예. 답변이 시원시원하신데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미소녀 분야뿐만이 아니고 아까 미술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걸 하고 싶으셨는지 혹은 뭐 하고 계셨던 게 있는지.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당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전에도 이제 꿈도 없었고 딱히 이제 목표도 없었고 그저 집에서 그냥 애니메이션만 좋아하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지내시다가 네. 그 갑작스럽게 피규어란 걸 알게 되시고 나서 조형을 시작하셨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뒷조사는 아니지만 이전에 그 학생 때 방송 하나를 찍으셨죠? 네. 그게 어떻게 하시다가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되셨는지 혹시. 이제 저는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되게 활동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저는 이제 작업기나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인터넷에 투구를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또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우연찮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형사로서 이 조형에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신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장르는 이제 피규어와 스태츄의 장점을 잘 살린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려한 그 액세서리랑 컬러링이랑 동세라던가 있고 스태츄가 가진 그 고유의 작품성 그리고 큰 동세, 큰 스케일감 같은 장점 두 개를 잘 살려서 혼합시켜서 장르를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르이다 보니까 네. 혹시 정하신 이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직 이제 그쪽으로 정확하게 장명을 한 건 없고요. 예. 그럼 개인적인 느낌인데 둘을 섞은 느낌으로 피테츄 수기요. 네. 이런 이름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피테츄랑 수기요. 예, 나랑 별로신 것 같습니다. 좀 표정을. 죄송합니다. 이제 픽시님 작품을 블로그나 웹 혹은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픽시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가지 간추려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모니터 보면서 이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작품은 도쿄굴 토우카 피규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베이스도 굉장히 크고 첫 번째 작품이신 만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 작품을 작업하게 되셨는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도쿄굴 토우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 번에 이제 팟하고 오는 게 있어서 바로 이제 피규어로 꼭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베이스가 굉장히 약간 웅장하다 혹은 그냥 디테일하다라는 느낌인데 네. 이 베이스를 이렇게 제작을 하신 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베이스도 피규어랑 하나의 그 작품성이 연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이스도 굉장히 화려하고 큰 스케일로 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토우카 피규어도 되게 신경 써서 베이스를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쓰레기 봉투도 네. 사실 조형이라기보단 진짜 쓰레기 봉투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 쓰레기 봉투 부분을 오려갖고 그 안에 이것저것 채워갖고 최대한 똑같이 쓰레기 봉투처럼 제작했습니다. 이 피규어 본체에 굉장히 눈에 띄는 이 포인트라 생각하는 날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날개는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저 날개 같은 경우에는 시바틀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토우카 피규어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날개는 이제 도색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 복제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럼 피규어뿐만 아니고 베이스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굉장히 공을 들이신 게 있을까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크리트의 그 최대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되게 저는 많이 실험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도색을 하던 중에 이제 재밌는 일화가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밟은 발자국이 있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괜찮은 효과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그대로 도색을 하기에는 너무 스케일감이 있으니까 이제 헤라 같은 걸로 좀 더 긁어서 약간 싸우는 장면에서의 그 생긴 흔적이라든가 그런 걸로 포인트를 삼아서 예,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이제 어떻게 보면 PC님의 전 대표적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손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받게 해준 이 안다리엘 피규어입니다.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제작을 하셨는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자작 캐릭터인데 안다리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실은 고뇌의 여신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고뇌의 여신도 이제 저는 신화나 그 판타지 같은 그쪽 장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안다리엘이라는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아무래도 금손 페스티벌이라는 거에 굉장히 흥미가 많아서 갔는데, 물론 뭐 아부성말은 아니고 이것은 팩트인데 저도 이 안다리엘에 한 표를 투표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 전시 당시에 가운데 바가 하나가 설치가 돼서 예. 약간 스케일감을 방해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셨죠. 예. 뭐 실제로 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한 크기의 이 압도적인 스케일, 뭐 웅장한, 한마디로 웅장한 피규어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이 손에 들고 있는 불꽃 혹은 성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네. 그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제작을 하신 건가요? 아, 이제 이 성배 같은 경우는 성배 자체는 시바툴로 제작하는데요. 근데 이 위에 클리어 파츠가 이건 사실 순접으로 제작한 겁니다. 순접이면 본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흔히들 이제 순간적 착제나 이제 401이라고도 하죠. 예. 그걸로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하신 거죠? 이제 순접 같은 경우는 실리콘에 잘 안 붙거든요. 네. 거기에다 순접을 마구 뿌린 후에 그게 완전히 경화됐을 때 얼음 결정처럼 딱딱하게 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떼어난 후에 순접으로 다시 붙여서 제작한 겁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셨던 거군요. 그러면 이제 이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 네. 날개가 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날개가 이처럼 하나하나가 다 조형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나하나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이 날개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상 작업하면서 제일 오래 걸렸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는 깃털을 하나하나 다 제작한 건데요. 양쪽 날개다 보니까 이제 한쪽 날개만 깃털 수가 약 50인데 그거를 다 시바툴로 구워내고 다 조각해서 총 100개의 파츠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픽시님의 개성이 제일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뭐 혹시 따로 더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시청자분들에게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공들였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 쪽에 이제 화려한 디테일 그리고 베이스의 묵직한 느낌 이런 걸 이제 제가 이것만큼은 픽시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서 제작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확실히 정말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작품은 2017년도 하위페어에서 선보이신 에반게리온 아스카 피규어입니다. 물론 이것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크기가 어마무지하게 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크기가 총 어느 정도로 되었나요? 이 아스카 피규어 자체는 4분의 1 스케일로 이제 45cm 정도 되고요. 베이스가 이제 일단 손 모양인데 네. 한 1m 넘짓해갖고 되게 크게 사이즈가 잡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반게리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현재 제작하신 아스카 피규어가 에반게리온 Q 모습으로 알고 있는데 이 Q 모습으로 제작하신 의도가 있으신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보면서 Q의 그 아스카 인상이 가장 깊게 전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깊게 감명받고 제작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 아스카 피규어를 조형하시면서 제일 공들이신 부분이 어디신가요? 네, 손가락에 이제 붕대를 감고 그런 디테일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손목 부분에 보면은 작은 에바 2호기가 또 있거든요. 예. 그쪽의 디테일도 살리는데 되게 공들였고요. 그리고 아스카의 저 포징, 망토를 휘날리는 그쪽의 균형 감각 잡는 것도 상당히 머리를 쓰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이 에반게리온 베이스는 약간 픽시님 스타일대로 다시 재해석을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극 중에서는 붕대 감은 걸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호기는 그래서 이제 2호기가 약간 좀 더 파손된 느낌을 살리고자 거기에 이제 스케일에 맞게 실제 붕대를 감아서 거기에 이제 젯소를 바른 다음에 검은색으로 도색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주시고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쓰셨군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대로 저희의 조형을 말하다를 위해 준비하신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조형을 말하다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미소녀 피규어인데 스팀펑크와 잘 조화를 이룬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팀펑크라면 이 네. 산업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한 SF 시리즈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계 요소가 사실 현대 메카닉이 아니고 예전에 그 증기기관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원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스팀펑크를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도 이쪽 장르를 고르기 전까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솔직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메카닉 디자인이라던가 이제 태엽 같은 기계의 맞물림이라던가 설계적인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많은 고민 후에 그래도 이 장르만큼은 꼭 도전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태엽이라던가 메카닉 요소도 많고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과감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안을 총 3가지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첫 번째로 유토로 제작된 이 미소녀의 기본 소체를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기본 이제 덩어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을 조형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모티브가 될 만한 캐릭터나 혹은 어디서 따보신 요소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창작으로 자작 캐릭터로 디자인한 겁니다. 그러시군요. 야, 이번에는 굉장히 훌륭한 역시 미소녀를 주류로 삼으시다 보니까 기본 초안만으로도 굉장히 미소녀스러움이 강조가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크기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 스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 스케일은 이제 4분의 1 스케일로요. 네. 초반 덩어리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작했다긴 해도 여기에서 사이즈가 한 1, 2cm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초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기계 구조와도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만드셨나요? 말씀하셨던 다빈치의 자료도 참고했고요. 저는 이제 날개를 주로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기초에 날개 뼈대 같은 경우나 이제 작동 원리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조사를 해보고 제작하였습니다. 이거를 사실 종이로 이렇게 초안을 제작하신 것도 어려운 일이실 텐데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나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시청자들을 위한 좋은 배려라 생각이 됩니다. 이 날개를 디자인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걸 또 스팀펑크잖아요. 스팀펑크 네. 하면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구동이 되면서 태엽의 맞물림을 가장 중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동이 되게끔 초안에 설계하는 것도 가장 힘들었고 네. 이걸 제작하면서 일단 종이로 제작하다 보니까 스케치라고 해도 간단하게 형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손에 특히 뭔가 정성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약간 손을 제작하시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구조 같은 거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전에 날개랑 이제 손에 기본 설계랑 스케치 하는 데는 꼬박 이제 밤새서 하루 정도 걸리고요. 종이로 이렇게 페이퍼 크래프트 하는데도 밤새서 하루 정도 걸려서 한 대강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초안만 해도 3일 정도 걸리셨는데 그러면 이 모양에서 크게 변경이 있으신 건가요? 만일 이걸 조형으로 재현을 하셨다 했을 때 이건 이제 작동되긴 해도 기본적인 형 틀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부 디자인이라던가 태엽이 추가되면서 디테일적인 요소는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는 이제 최대한 화려하면서도
옛날에 그 앤틱한 그런 고전적인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스팀펑크 하면 그 앤틱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라 생각이 됩니다. 야, 근데 현재 초안만 보더라도 크기도 크기고 이 세부적인 스케치나 혹은 이 디테일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한 제작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실 것 같습니까? 이제 이 손이랑 날개랑 피규어를 포함해서 제작 기간은 솔직히 미정입니다. 이거는 제작하면서 구동이 되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고 재료적인 문제도 있는 방면이고요. 그래서 퀄리티는 이제 점점 높아가면서 제작을 해야 되니 솔직히 기간을 딱 매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 작업하는 모습은 2부에서 작업하는 영상에서 따로 다루면서 다양한 이야기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픽시님은 현재 조형사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조형사 혹은 예술가가 돼 있을 확률이 있으신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미래의 모습과 혹은 하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미소년 피규어와 스태츄의 장점을 잘 살린 이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가면서 이제 저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이거는 픽시 작가가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서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가장 큰 목표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어 오는 방법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책으로도 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작품을 또 찍어서 아트북으로도 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와, 목표가 굉장히 멋진 목표 같으십니다. 언젠간 이 픽시님의 아트북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픽시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본의 유명한 원형사인 타케야 타카유키처럼 네. 누가 봐도 이 픽시님의 작품을 알 수 있는 그런 원형사 혹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픽시님께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시청자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SNS,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그리고 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활동을 되게 자주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작업기나 작품들을 되게 사진 자주 올리고 하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이제 피규어 컬렉터 분들뿐만 아니라 제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현재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 주시면은 이제 서로 정보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한 수씩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씀이십니다. 현재 화면에서 픽시님에 대한 이 링크가 적혀 있고 저희 유튜브 영상 아래 정보란에 픽시님의 이 블로그 혹은 SNS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작품들도 보시고 픽시님께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방송에 응해주신 픽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진짜 피테츄란 말 괜찮지 않습니까? 피테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기요? 수교도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꼭 이 피테츄란 말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형사 픽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픽시님을 실제로 뵙기 전에는 미소녀 피규어를 조형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하여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만일 피규어 조형이나 이 원형사의 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픽시님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형을 말하다 해선 조형으로 본인을 홍보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환영하오니 아래 아토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사전 미팅 후에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조형사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